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지난 밤 사이에 다우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또 한번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9만 8천 건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52만 7천 건이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에 비해서 고용이 훨씬 좋게 나온 거고요. 내일이면 이제 공식적인 4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좋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내일 발표될 4월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처음으로 이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만 건을 밑도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고용이 좋아지고 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타격을 받는 쪽이 있죠. 자, 바로 작년 내내 급등을 했었던 이 고평가된 성장주들, 팬데믹 관련주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이날 시장에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머물다가 장 막판에 겨우 0.37%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장을 마감한 직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익스피디아 보겠습니다. 주당 순손실을 기록하긴 했는데 주당 순손실이 2.02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였던 2.3달러의 주당 순손실 대비해서는 긍정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적자가 축소됐기 때문에 시간을 거래해서는 약 5%가량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펠로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톤은 매출이 141%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급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이 펠로톤이 공장을 꾸준히 인수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만큼 자신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캐파를 늘려왔기 때문에 매출이 141%나 늘어난 겁니다. 공급 캐파를 확대한 것인데 다만 이 최근에 이 아이의 사망 사고로 인해서 이 러닝머신을 전량 리콜을 했었는데 이 전량 리콜한 것이 재무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존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는 보합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몬스터 베버리지도 보겠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도 실적을 내놨는데 주당 순이익이 0.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예상하기로는 0.61달러 정도 더 좋은 이익을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 3% 하락하고 있고요. 자, 스퀘어도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스퀘어도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퀘어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 0.17% 강보합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몇 가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패스틀리 보겠는데요. 사실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특징들은 대체로 작년에 갖긴 했던 이 고평가 성장주들이 우르르르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패스틀리 작년 한 해 동안 고성장주로 주목받았던 기업이기도 했죠. 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재개와 함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촉발이 된 건데 여기에다가 CFO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찰나에 주가는 약 27% 급락했습니다. 자, SC도 보겠습니다. 수공예품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작년에만 4배 이상 주가가 오른 기업으로 유명하죠. 팬데믹 수혜를 톡톡히 받았기 때문에 경제가 재개되면서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경제가 재개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SC도 스스로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약 14% 급락했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 가격인데 금 가격이 이날 오랜만에 다시 한번 1,800달러를 돌파해서 상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덕분에 1,800달러를 회복했고요. 1.7% 오르면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1,81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인도에서 팬데믹 우려가 확산되면서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16% 하락하면서 64.8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와 달러 인덱스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의 하락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약세 이런 것들이 금 가격을 올렸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1.568%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확인을 해보자면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91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90.89를 기록하면서 지난 밤 사이에는 0.5%가량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X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준석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시들해진 돈나무. 참 작년 한 해, 아니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캐시우드는 정말 돈을 만드는 나무였었는데 이젠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뭐 돈 복사기라는 말도 인터넷상에서는 네네. 많은데 돈나무 언니가 사실은 좀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이 스타 펀드 매니저죠. 캐시우드가 운용을 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이번 주에만 10% 이상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에 7.7억 달러의 자금이 이 ETF를 통해서 유출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5개 ETF를 보유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 이 전체로 본다면은 11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지난해 무려 153% 정도의 수익을 냈던 ARKK, 아크 이노베이션 ETF죠. 하지만 현재는 지난 2월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진 그런 상황인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ETF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처럼 금리 상승과 같은 마땅한 이유가 없는 가운데 이처럼 매도세가 집중되자 관련된 우려가 좀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던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좋았음을 또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이 같은 성장주의 흐름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캐시우드는 하지만은 이 같은 수익률 타격 속에서도 자신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드래프트킹즈를 비롯해서 트윌리오, 텔라독 등의 성장주를 추가로 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리콜 사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펠루톤도 매수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자면 고평가된 성장주들은 타격이 어마어마한 상태잖아요. 대표적으로 좀 부진했던 종목들을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 아크인베스트의 이노베이션 ETF 편입 종목 가운데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을 좀 살펴보면은 네. 텔라독이 고점 대비해서 약간 50% 정도 주가가 빠졌고요. 로쿠가 42% 정도, 이 쇼피파이가 28%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텔라독 같은 경우에는 적자고, 그리고 로쿠도 적자입니다. 2022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쇼피파이는 물론 이익을 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익 규모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포드 PR이 200배가 넘어가는 굉장히 고퍼를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JP모건이 이런 경고를 좀 했어요. 고성장주가 실적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이 투자 수익, 그러니까 주식 상승률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같은 우려가 최근에 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 ARKK 그 ETF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 규모를 보더라도 14위에 올라 있는 그런 개별 종목이고요. 테슬라가 1위고 팔란티어가 10위고 그리고 스퀘어라든지 텔라독 등의 주요 편입 종목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좀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캐시우드는 본인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고 캐시우드가 가장 유명한 것은 보통 펀드들과 다르게 보통 펀드들은 이제 수익률의 산정 기간을 뭐 1년으로 대체로 잡거든요. 그런데 캐시우드는 5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그렇게 뭐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이뤄내기보다는 5년 후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이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그래도 될까요? 뭐 기업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제가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쇼피파이와 페이팔의 예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전자상거래와 좀 관련이 있는 좀 유사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한 실적을 통해서 총 거래, 그러니까 GMV가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그리고 매출도 2배였고 EPS는 거의 100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고퍼를 받고 있지만은 이게 결국은 넥스트 아마존이라는 그런 이 입증을 해낸다면은 시장에서 나중에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가 이제 페이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수혜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퍼도 뭐 40, 50배 정도 되고요. 하지만은 페이팔은 이 같은 좀 이 팬데믹 수혜를 좀 연착륙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최근에 뭐 차세대 디지털 지갑을 또 출시한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좀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도 좀 옥석가리기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답은 내 밥상에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뭐 성장주에 투자하면 스토리만 갖고 주가가 막 팡팡팡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사실 투자의 답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 주변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의 밥상에 그 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 켈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파파존스,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런 기업들의 이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주가 상승도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켈로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켈로그는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시리얼로 유명하고 프링글스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7%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켈로그의 CEO는 스낵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면서 이것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스낵에 대한 수요는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됐다라고 CEO는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켈로그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오레오 과자로 유명한 브랜드죠. 몬델레즈라든지 아니면 뭐 오가닉 스낵 같은 거 많이 갖고 있는 펩시, 이런 기업들도 이제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스낵에 대한 수요는 강하다, 이런 설명을 내리고 있고요. 파파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피자로 유명한 이 파파존스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약 7% 올랐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50% 이상 높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 역시 예상치보다 10% 가까이 높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또 한 가지가 작년에 약 3만 명 가까운 고용을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조적인 개선도 이뤄내고 있고요. 사실 피자는 팬데믹 당시에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피자를 많이 주문해 먹으면서 팬데믹 수혜가 있었던 기업인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경제가 재개되면서 덜 먹을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고 실적 발표 당시 CEO는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수요는 계속 강할 것이라면서 주가 반응도 긍정적이었는데 본부장님, 일단 이 켈로그와 파파존스에 대한 월가 시각도 궁금하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음식료 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음식료 기업들에 대한 월가 시각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켈로그와 그 파파존스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자면은 마켓워치에서 이 집계를 하고 있는 평균 투자 의견이 켈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유고요. 목표 주가가 64.5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파존스도 매수 의견이긴 하지만은 목표 주가가 108달러대로 업사이드를 그렇게 크게 점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소개해 주신 기사 내용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사실 이제 주식도 뭔가 엄청난 뭐 첨단 기술이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또 움직이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소비재주에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리도 충분히 좀 성립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CFRA 같은 기관에서는 지난해에 소비재 전반에 대한 매출이 9.4%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올해 초반에도 이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해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크게 저항할 수 없는, 즉 가격 결정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에 주목하라는 투자 로직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실제로 그간 필수재 업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언더퍼폼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품목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프리스 같은 IB에서는 맥주도 필수 소비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등의 이제 맥주 브랜드를 보유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좀 주목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 품목도 따지고 섹터 내에서 기업도 잘 따져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맥주는 필수 소비재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는 2나노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반도체 미세 공정이 좀 끝이 없이 좀 달리고 있는데요. 네. 이날 IBM이 세계 최초로 2나노미터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 손톱만한 크기 칩에 트랜지스터 무려 500억 개가 이제 장착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7년에 300억 개가 장착이 가능한 5나노미터 칩 개발 이후에 또 한 번 기술 진보를 보여준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계 최대 화두가 미세 공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 발 또 IBM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IBM에서는 이 2나노 칩이 최신 휴대전화에 사용되고 있는 현재 7나노 칩 대비해서 성능은 45% 낮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는 75% 정도 더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를 4배 정도를 더 많이 용량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이제 데스크톱용 7나노 칩은 지난 2019년에야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나노 칩도 좀 점진적으로 앞으로 좀 소비자 제품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DC라는 기관에서는 이게 대박이다, 브레이크트루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특히 이 인공지능형 AI 부문에 좀 활용이 기대된다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IBM의 주가도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나노칩이 실제 계속 나오게 될 경우 네. 향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참고로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난 2014년에 반도체 사업부를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파운드리 기업에 매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양사가 오는 2025년까지 서버 칩과 관련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2나노 칩을 본격적으로 좀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킹알파 같은 투자 정보 웹 미디어에서는 파운드리 계약 관계를 IBM과 또 맺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업계의 영향과 이제 관련을 해서는 특히 이제 모바일용 기기에 대해서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용에 있어서도 지금 효율이 높고 그리고 네네. 그리고 배터리를 많이 네. 쓰지 않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화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에서도 이 같은 2나노 칩이 진보하는 데 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서 한번 해석을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